사건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 사회 전체, 혹은 자연계까지. 대사건이라고 들으면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뭔가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연계의 대사건이라고 하면 대체로 자연재해, 운석의 낙하, 초신성 폭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모든 사건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사건 덕분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의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산소 대폭발 사건으로 대기 중 산소량이 단숨에 증가한 일종의 대재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행성의 혹독한 사춘기. 우리가 만약 30억 년 전에 지구에 왔다면 지구는 우리에게 좀 불친절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은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것뿐이지 소금이 가득한 바다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요. 당시 지구의 바닷물은 현재로 말하면 사해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소금 바다를 좋아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지구여행 패키지에는 달이 지구에 훨씬 가까워서 생긴 거대한 해일, 끊임없는 뇌우, 육지의 결여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를 빠뜨렸네요. 그곳의 대기에서는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지구의 대기 중에는 산소가 거의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산소통 가져오시는 걸 깜빡하셨다고요? 미리 전달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친족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가족들이 여러분의 시신을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무서운 농담이었고요. 그럼 다시 화제를 바꿔서 본래 생명은 지구에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연구진들은 더 오래된 지층에서 복잡한 유기물의 흔적들을 계속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이 우리 행성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구에 실려왔다는 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혐기성 생물, 즉 생명 기능 유지에 산소가 필요하지 않는 생물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고세균과 초기의 광합성 생물까지 포함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학교에서 과학 수업 때 심각하게 졸지만 않았다면 광합성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짧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식물이 하는 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정의로는 아직 불충분하겠죠? 이 채널에 오신 분들을 위해 이번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합성이란 식물이 가진 에너지 변환 프로세스입니다. 햇빛을 받아 발생하는 과정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에서 포도당을 생성하게 됩니다. 부반응으로는 산소가 배출됩니다. 이 현상과 함께 사람들, 식물, 동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가 대기 중에 공급되게 되는 것이죠. 산소는 산화철 등의 광물로도 방출되지만 지구의 대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의 대부분은 생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광합성 과정에서 산소를 뱉어낸 최초의 생물은 약 30억 년에 나타났는데요. 바로 남세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중 일부는 이후 색소체, 즉 광합성에 관여하는 식물세포 내부의 특별한 세포기관의 조상이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산소는 당시 세포벽이 없던 생물에게는 굉장히 유독한 성분이었어요. 무생물들의 도움이 없다면 모두 죽게 될 처지였죠. 산소의 대부분이 젊은 해양 지각의 화학 원소와 결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로 철의 형태로 거대한 불용성 구조를 가진 자철석을 형성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 지각의 상층부에는 더 이상 산화하지 않은 쇠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남세균이 분비하던 산소와 결합할 상대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광합성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남세균에게는 무척 운이 좋은 상황이었죠. 주위에는 황화수소보다 더 많은 물이 존재했으며
분자수소도 지구상에는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웃들이 그들에게 소리친 거겠죠. 이봐, 이제 충분하잖아. 이미 모두의 집이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어.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 남세균은 그저 시크하게 웃어넘겼습니다. 결국 남세균은 더 많은 양의 물을 이용하여 점점 더 증식해 나갔습니다. 남세균의 수가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연구자 중에는 그의 학명인 시아노박테리아에서 따와 이 10억 년의 기간을 시아노졸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답니다. 태만의 결과.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 아주 사소하고도 작은 일이 매우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구의 지각 중에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원소가 없어진 그 순간 우리가 말하는 산소 대폭발 사건이 일어났고 시아노졸기는 끝을 맞이합니다. 24억 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겨우 수천만 년 사이에 대기의 산소 함유량은 1000배 이상이 늘어났죠. 남세균들이 승리를 자축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그들이 싫어하던 근현종 대부분이 부직성을 가진 유독한 산소의 영향으로 파괴되고 멸종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극히 일부, 유해한 산소의 영향을 약간이나마 방어할 수 있는 초기 세포벽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생명체뿐이었습니다. 그런 세포벽은 산소가 들어오는 것을 간신히 막을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대기에서는 죽어버리는 신세였습니다. 그 이후 이들은 산소가 없는 곳에 살고 있으며 때로 우리들에게, 즉 남세균의 먼 후손들에게 복수를 하고는 합니다. 현대 파상풍, 보툴리누스 중 가스 궤저 등 다수의 위독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험기성 생물인데요. 영양 반응을 위해 물을 사용했던 남세균의 그 나태한 자세가 결국 대형 참사를 불러왔고 남세균 스스로를 공격하는 사태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세균은 자신의 배출물인 산소의 독성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산소 대폭발 사건이라는 대형 참사로 인해 수백만 년 동안 우리의 행성 역사상 최초의 대량 멸종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결국 상황에 적응하는 법이죠. 살아남은 생물은 광합성에 더해 포도당의 산소 산화, 즉 호흡이라는 것을 습득하게 됩니다. 호흡과 광합성은 서로를 보완해 나갔습니다. 호흡의 결과로 대기에서 산소가 흡수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광합성은 그 반대의 프로세스죠. 이 생물은 프로테오박테리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세계. 산소 대폭발 사건 전의 지구는 금성의 사해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소 대폭발 사건 덕분에 지금 우리들의 세계는 아름답고 산소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죠. 참고로 초기 산소의 양은 약 10% 정도로 상당히 적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흡 초기 생물의 생명 유지에는 충분한 양이었어요. 이산화탄소의 감소는 온실 효과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어 지구는 온기 없이 꽤 차가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이 금성이 될 뻔했던 시나리오에서 우리를 구해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구는 표면 온도 섭씨 500도씨의 해저와 같은 기압, 황산의 비가 내리기 직전에 그저 아름답게만 빛나는 금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환경이 파괴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생물은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테오박테리아와 다른 고대 단세포 생물 사이에 공생관계가 생겨난 것이죠. 후에 그 관계는 더욱 친밀해지며 공생하던 양측은 하나의 생물로 융합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진핵생물이 탄생하였으며 이어서 뒤늦게 다세포 생물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인류 탄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의견을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저마다의 크고 중요한 사건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그저 가끔 여러분들께서 산소를 들이마시다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